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전라북도와 베트남 당락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 당락성에 계절 근로자 양성을 위한 한글 학당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노동자는 물론이고 고용주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또 어떤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먹는 기쁨, 나누는 기쁨. 요리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오늘의 주인공. 맛을 더 중요하고 이제 좀 더 정성으로 담아서 만드는 요리가 더 맛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맛있는 요리를 하며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연홍매 씨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기쁨을 선물을 전해주는 연홍매입니다. 매일 아침 주인공의 하루는 마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판매할 음식에 쓰일 재료를 직접 고르는 건데요.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날은 홍매 씨의 마음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그때 식당 쓰신다고 좀 저렴하게 주셨는데요. 네, 짬뽕탕 할 때 제가 이걸 쓰거든요. 계속 여기서 사거든요. 짬뽕탕 재료들 사야 되고 이제 양꼬치 드실 때 손님 드실 때 그 소스 재료랑 이제 다른 거 필요한 거 조금 사야 돼요. 꼼꼼한 홍매 씨, 장볼 물건을 모두 적어왔습니다. 좋은 재료를 만났을 때의 기쁨, 최상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기뻐할 손님들을 생각하면 홍매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벌써 시간이 2시 다 됐어.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자마자 저녁 장사를 앞둔 홍매 씨가 첫 끼를 한술 뜹니다. 빨리빨리 먹고 일해. 일 안 하면 저녁에 굶어야 돼. 꼬치 오늘 몇백 개 깨야 돼. 한 1000개 정도 깨야 돼. 아니, 착한 사람입니다. 너 없는 말 하지 마라. 양꼬치 못하는 나. 본격적으로 저녁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홍매 씨. 잘 숙성된 고기를 손님들이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 꼬치에 끼웁니다. 여기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가 작아. 한 이 정도 사이즈 돼야 꼬야. 그리고 맛있지. 봐봐. 홍매 씨는 양꼬치집을 운영하는데요. 일손을 돕기 위해 인근에 사는 사촌 동생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 가게는 일일을 다 끼거든요. 이게 안 끼면 전혀 장사 못 하니까 힘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맛있게 되라, 맛있게 되라. 내 손은 약손이다. 비법 양념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직접 개발해 버무립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더 싱싱하고 냄새도 안 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양을 그렇게 많이는 준비 안 하고 그날 이제 주말은 양이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등장했네요. 언니 왔어? 하러 왔어. 앉아요. 중국 대련이 고향인 홍매 씨. 벌써 8개월째 매일 양꼬치를 만들고 있지만 그때마다 고향 생각이 난다고요. 중국 사람은 거의 양꼬치 다 먹잖아요. 이 언니 양꼬치 안 먹어. 진짜 양꼬치를 좋아하고. 우리는 소고기 꼬치 많이 먹었어. 왜 그래? 우리는 저녁에 밥 먹고도 심심하면 나가서 산책하고 옆에 공원 있으면 막 건강 체조도 하고 양꼬치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동생네 언니처럼 저한테 배려해줘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돈을 구해갖고 그 식당을 차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 온 뒤 장수에서 농사를 지었던 홍매 씨. 쪼그려 앉아 몸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몸이 망가졌고 더 이상 농사일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큰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했죠.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보기는 정상이는데 오른쪽은 뭐 팔부터 다리까지 또 이쪽까지 수술을 좀 몇 군데를 했으니까 좀, 예. 그래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식과 중식 자격증을 취득해 다문화센터 등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했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즘 양고기가 또 사람 몸에 좋기도 하고 또 제 모구의 음식이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도전하기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손님들 찾아주시고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 둘 손님들이 몰려들 시간. 홍매 씨의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음식점 문을 연 지 8개월. 그 사이 음식에 대한 홍매 씨 나름의 철학도 생겼습니다. 재료든지 뭐든지 싱싱해야 그거 하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요리는 저는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해야 된다고 맛을 더 중요하고 이제 좀 더 정성으로 담아서 만드는 요리가 더 맛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기름기와 향신료를 줄이고 홍매 씨만의 방식으로 만든 음식들. 네, 잘 나가요. 이거. 제일 많이 나가요. 소금구이는 다른 데 가서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념이 보기는 색깔이 빨갛지만 안 매우니까. 연구 끝에 탄생한 요리. 음식에 들인 정성과 진정성을 손님들이 알아줄 때 어느 때보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을 향한 홍매 씨의 진심은 손님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죠. 여기는 고기가 되게 두껍고 이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냄새 안 나고 정말 그 애들도 좋아하면서 또 맛있고 한 번씩 갖고 몸보신하러 이렇게 오는 한바탕 손님들이 다녀가고 유난히 바쁘고 고된 날일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홍매 씨. 장수에 있는 아들입니다. 학원 잘 갔다 왔고 여정부 갔던 홍매 씨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없이 부드러워지네요. 새벽에 가게를 마감하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홍매 씨. 항상 두 아들이 눈에 밟히지만 오늘의 고생이 언젠가는 행복을 전해주리라 홍매 씨는 굳게 믿습니다.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이제 가게 할 때도 많이 어렵고 자주 집에를 못 가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집에 가서 애들 한 번씩 보고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힘들어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얻는 장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최고의 날을 선물하고 싶은 나는 연홍매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더 따뜻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항상 깨끗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나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혜나 씨 먼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이주 여성 박혜나입니다. 네, 혜나 씨는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어쩐 일로 다녀오신 건가요? 오랜만에 또 명절이 다가와서 그래서 가족 방문하러 다녀오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 뵙고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함께 가족 식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동창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소소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들을 누리고 오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한 분의 다문화 가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4년 전에 베트남 아내와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희철 씨는 또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영상을 올리시는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베트남 처갓집이 시골이어서 시골에서 이제 지내면서 일상생활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아마 베트남의 시골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철 씨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야채에다가 물 주고 계십니다. 아, 네. 장모님은. 밭농사를 하는 네. 모습이네요. 네. 와, 빵빵 컸어. 우와. 양배추. 이거 양배추보다는 좀 다르다? 저게 어떤 우와, 여기도 잘 작물이죠? 컸죠? 양배추하고 좀 비슷한데 네, 훨씬 커 보여요. 네, 많이 커 보여요. 배추야 뭐야? 이름이. 아니요, 상추인데 크고요. 같은데? 이게 처럼 좀 좀 커요. 자라면 되게 담겨서 먹는 편이거든요. 네, 좀 신맛 씨앗은 나게. 중국에서 왔어요? 네, 베트남 이거 없어요. 우리 쪽 이거 많이 심어요. 맛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제 한국에서도 오, 많이 재배하고 오닥남지. 그래요? 네. 여기 우리 기계예요. 그런데 불 너무 많아서 이런 작은 기계 못 써요. 큰 거 비렸어요. 빨리 좀 해봐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 뭐가 땡겨요? 옛날에 이 기계 없었을 때 네. 물소로 많이 사용했어요. 소로? 네, 소로. 소로. 아유, 이거 진짜 힘써야 되네요. 우리 어렸을 적에 했었거든. 오케이. 손 한 번 뜨고, 와. 와! 역시 경험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경험이 있어요. 오빠 할 수 있어요? 어려울 텐데. 네, 처음이신지 약간 힘겹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마 땅을 가는 작업 같죠?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따라 밭을 갈고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위에 평평하게. 아, 저렇게 손수 다 해주시는구나. 엄마 서서 웃어요. 사위 너무 보기 너무 웃겨요.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함께 일을 나눠서 가족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네요. 네네. 더럽게 하지 마요. 네, 이제 지치셨나 봅니다. 왜 그래? 사위 왜 그래? 또 날씨가 더우니까. 사위 왜 그래? 힘드냐? 네, 의철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뭐 땅을 가는 그런 작업도 하는 것 같고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논에다가 그 땅을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작물 심기 전에 땅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의철 씨가 보기에는 한국의 그 밭 어떤 토양 상태라고 할까요? 이게 지형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가 있으니까 달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한국은 농사 짓기에 좋은 사질 토양이나 점토질 토양이 적정하게
섞여 있는데 예. 베트남에서 가보니까 거기는 점토질 토양이라 가지고 농농사에 적합한 토양이고 밭농사에는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철 씨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니까 그게 경운기 맞나요? 영상에 나온 기계가? 그걸 처음 다뤄보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경운기를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다뤄보고, 성장해가지고는 경운기를 거의 뭐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농사를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 지었는데, 트랙터나 뭐 이제 조금 이제 작은 거는 관리기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경운기 다루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농사를 10년 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루는 기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애를 먹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트랙터나 뭐 여러 기계, 스마트 기기가 많은 반면에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봤던 모습이 물소가 밭을 가는 모습도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하니까 이제 기계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보다는 베트남의 농사의 기계 보급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한국도 예전에야 뭐 소의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사실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베트남도 그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보통 베트남이 이맘때는 어떤 작물들을 재배할까요? 베트남에서는 혹시 콩심채를 드셔보셨어요? 콩심채요? 네, 콩심채 마늘랑 볶아서 먹는 그런 되게 인기 많은 채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맘때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도 콩심채도 많이 심고 그리고 그린빈, 콩 있잖아요. 그린빈도 심고 호박 그리고 가지. 저 그게 많이 봤어요. 보통 베트남 가면 그런 류의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심기도 하나 봅니다.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트남의 농사 문화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베트남도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벼를 1년에 이제 한 번 수확하지만 베트남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습니다. 2번이나 3번도 하거든요.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남쪽에는 거의 다 1년 내내 여름이니까 되게 1년에도 3번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생소한 베트남의 농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정일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혜나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이 현재 92%인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급수관 공사비 산정 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합니다. 현재는 상수도관과 거리가 먼 세대가 공사 비용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급수관 연결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은 100m까지 동일하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거리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급수율을 높여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우협회 완주군 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2,500제곱미터 규모로 약 400톤의 사료와 기자재를 보관, 유통할 수 있고 한우 사육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고 한우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군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영농철에 앞서 주요 작물 재배지에 토양 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토양 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작물을 재배할 곳에 흙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면 2주 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은 논밭의 질소와 유기물 등의 함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적당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평생학습관에서 초등학력 인정 과정에 익산 행복학교 졸업식을 열고 17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졸업장을 받은 학습자들은 평균 연령 71세, 최고령은 84세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주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늦가기 학생들을 위한 익산 행복학교는 익산 지역 경로당 등 29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15세부터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0.8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군 중 13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 전북보다 낮은 곳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뿐. 광주, 대전보다도 낮았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보다 출산율이 낮아 꼴찌였습니다. 해마다 더 악화되는 양상,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지표 역시 급락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1,400건에서 2021년 5,300건으로 10년 만에 반토막 나 앞으로의 전망 역시 불투명합니다. 반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6명 늘어나 10.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3명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인 겁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76만 9,607명, 1년 만에 17,000여 명이 줄어들며 177만 명 선이 붕괴되는 등 감소세가 가파릅니다. 일자리나 교육 환경 등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이미 자력으로는 인구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하고 교육 문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단시일 내에 다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협력을 해서 전라북도는 뒤늦게 지역경제 활동 인구나 외국인 인구를 늘리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반등보다는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암울한 현실에 우려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오랫동안 친정 나들이를 하지 못한 익산의 결혼 이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익산시 가족센터에서 고향 나들이를 지원하는데요. 익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정 중 최근 2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는 기쁨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